우리는 보통 돈을 가장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으로 은행 예금을 떠올리곤 합니다. 매달 월급이 들어오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 수 있는 아주 편리하고 익숙한 금융의 보금자리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굳게 믿어왔던 그 안전지대가 사실은 내 자산의 가치를 조용히 갉아먹고 있는 곳이라면 어떨까요? 실제로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은행을 더 이상 안전한 금고로 여기지 않는 움직임이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열어볼 이야기는 바로 그들이 은행을 떠나 비밀스럽게 돈을 옮겨두는 5%달러 금고에 대한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돈의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구멍이 뚫린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처럼 우리가 월급을 받아 차곡차곡 쌓아 올린 돈의 실질적인 구매력이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새어나가고 있는 셈이죠. 이러한 가치 하락의 속도가 우리가 은행에서 받는 이자율보다 훨씬 빠르다는 점을 부자들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은행이란 자산을 불리는 투자처가 아니라 더 좋은 곳으로 돈을 옮기기 위해 잠시 거쳐가는 정거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향하는 5%달러 금고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혹시 스위스 은행의 비밀 계좌처럼 거대한 강철문 뒤에 달러 뭉치를 쌓아두는 것을 상상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금고의 진짜 모습은 물리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특정 금융상품이나 투자 전략을 아우르는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에 더 가깝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기축통화인 달러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은행 예금보다 월등히 높은 수익, 즉 연 5% 수준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추구하는 여러 금융상품들의 정교한 조합을 일컫는 말이죠. 여기에는 우리가 흔히 들어보지 못했던 MMF나 단기 국채, 환매조건 부채권 같은 비교적 안전하면서도 단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결국 이 달러 금고의 핵심 원리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평가받는 미국 달러와 그 달러로 구매할 수 있는 초우량 단기 채권들의 힘을 빌리는 것입니다. 정기예금처럼 길게 묶어둘 필요 없이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을 확보하면서도 물가 상승률을 뛰어넘는 수익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부자들이 은행을 떠나 달러 금고를 찾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화폐 중에서 왜 하필이면 달러가 이 비밀스러운 금고의 열쇠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달러가 단순히 미국의 돈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심장과도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세상 모든 길이 로마로 통했듯 오늘날 국제 거래와 자본의 흐름은 대부분 달러를 거쳐서 이루어지죠. 놀랍게도 세계 경제에 큰 위기가 닥쳐올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가장 안전한 피난처를 찾게 되는데 그 최종 목적지가 바로 달러인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의 경제가 흔들릴수록 역설적으로 달러의 가치는 더욱 굳건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자들은 이 미묘한 힘의 균형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자신의 자산을 가장 안전한 항구에 정박시키는 전략을 선택한 셈이죠. 물론 그들이 이런 고급 정보와 기회에 접근하는 방식은 우리와는 사뭇 다릅니다. 소수의 VIP 고객만을 위해 존재하는 프라이빗 뱅킹 서비스를 통해 일반인들은 이름조차 듣기 힘든 맞춤형 금융상품을 제안받고는 합니다. 이는 마치 고도로 훈련된 금융 전문가가 24시간 내내 자산관리인을 자처하며 가장 효율적인 투자 경로를 설계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해외의 특정 증권사를 통하거나 복잡한 법인을 설립하는 등 그들만이 아는 은밀한 통로를 이용하기도 하죠. 이처럼 견고해 보이는 달러 금고 역시 모든 투자와 마찬가지로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품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위험은 바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환율이라는 변수입니다. 달러의 가치가 올라갈 때는 더없이 훌륭한 방패가 되어주지만 반대로 원화 대비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시기에는 수익률을 갉아먹는 칼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5%의 수익을 올렸다고 해도 환율에서 그 이상 손실을 본다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 5%라는 수익률이 영원히 보장된 약속이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수익률은 결국 미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에 따라 살아있는 생물처럼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만약 앞으로 금리가 내려가는 시기가 온다면
우리가 기대했던 수익률 역시 자연스럽게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입니다. 금고의 수익률 자체가 외부 환경에 따라 끊임없이 변동하는 것이죠. 여기에 숨겨진 복병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세금 문제입니다. 해외 자산을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와는 다른 복잡한 세금 규정이 적용되는데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수익률 숫자만 보고 섣불리 뛰어들었다가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고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결국 이 금고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환율의 파도를 넘고 금리의 변화를 읽으며 세금이라는 암초까지 피해야 하는 고도의 항해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5%라는 숫자는 과연 아무런 위험 없이 얻을 수 있는 달콤한 열매일까요? 안타깝게도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격언은 이 달러 금고에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화려한 수익률의 이면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그림자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바로 환율이라는 변수입니다. 환율은 잔잔한 호수처럼 보이다가도 순식간에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거친 파도로 돌변할 수 있는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 요소 중 하나죠. 아무리 높은 이자를 받는다 해도 원화 대비 달러 가치가 급격히 하락한다면 최종적으로 손에 쥐는 돈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5%라는 수익률이 영원할 것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수익률은 미국의 높은 기준금리라는 특정 조건 속에서만 가능한 일종의 기간 한정 상품과도 같습니다. 만약 앞으로 금리가 인하되는 시기가 온다면 이 금고의 수익률 역시 자연스럽게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자산들은 은행 예금처럼 원할 때 바로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유동성의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투자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예상치 못한 수수료나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비용이 수익을 갉아먹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모든 위험을 종합해보면 달러 금고는 단순히 돈을 넣어두기만 하면 저절로 불어나는 마법의 상자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시장을 주시하고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해야만 그 가치를 지켜낼 수 있는 아주 예민하고 까다로운 시스템에 가깝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달러 금고의 본질을 완전히 다시 생각해야만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특정 금융상품의 이름이나 5%라는 숫자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진짜 핵심은 변화하는 금융환경의 흐름을 읽고 자신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대안을 찾아 나서는 부자들의 치열한 노력과 그 방향성에 있습니다. 그들은 은행에 돈을 두는 것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먼저 깨달았고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도둑으로부터 자산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선 것이죠. 달러 금고는 그 치열한 고민과 탐색 끝에 찾아낸 하나의 결과물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금고의 종류가 아니라 어떤 금융 환경 속에서도 내 돈의 가치를 지켜낼 수 있는 지식과 변화에 대한 민감성을 갖추는 것입니다. 막연한 환상에서 벗어나 이러한 본질을 꿰뚫어 볼 때 비로소 우리는 부자들의 전략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부자들의 비밀스러운 돈벌이 수단을 폭로하는 것을 넘어 지금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시대적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은행에만 돈을 두면 손해라는 말은 이제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금융 문맹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강력한 촉구인 셈이죠. 물론 우리 모두가 당장 부자들처럼 거대한 달러 금고를 직접 만들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왜 달러라는 기축통화에 주목했는지, 그리고 왜 고수익 단기 상품으로 눈을 돌렸는지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자산관리 전략을 완전히 새롭게 점검할 소중한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돈은 지금 어디에 잠들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돈은 정말로 안전하게 그 가치를 유지하고 있나요? 아니면 매일 조금씩 조용히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이야말로 오늘 이야기의 진정한 시작점일 것입니다. 단순히 은행 예금 잔고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해서 안심하는 것은 마치 잔잔한 바다 위에 떠있는 돛단배가 서서히 가라앉고 있음을 알아채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은 아주 조금씩 눈치채지 못할 속도로 배 안으로 스며들고 있지만 수면이 잔잔하다는 이유만으로 태평하게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셈이죠.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조류는 바로 그렇게 우리의 자산을 잠식합니다. 가령 10년 전 10,000원으로 즐길 수 있었던 푸짐한 점심 특선을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날 그 10,000원으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마도 커피 한두 잔 정도가 고작일 것입니다. 돈의 액면가, 즉 숫자는 그대로 10,000원이지만 그 돈이 가진 실질적인 구매력, 즉 진정한 가치는 절반 이하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쉬지 않고 일하는 가치 하락의 마법입니다. 부자들은 이 마법의 본질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자산이 이 마법에 걸려 힘없이 녹아내리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달러를 보유하는 이유는 단순히 환차익을 노리는 투기적 목적을 넘어서 글로벌 경제라는 거친 바다에서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가장 튼튼한 금융 구명정을 확보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국의 화폐 가치가 흔들리는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장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는 기축통화로 자산을 잠시 대피시키는 전략적 선택인 셈입니다. 이는 위험을 피하는 소극적 방어를 넘어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고수익 단기 상품에 자금을 배치하는 것은 거대한 유람선처럼 한번 방향을 정하면 바꾸기 어려운 장기 투자와 달리 시장의 작은 파도와 바람의 변화에도 민첩하게 반응할 수 있는 쾌속정을 운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금리가 급격하게 변동하거나 새로운 투자처가 나타났을 때 자금을 신속하게 회수하여 더 유리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유연성과 기동성을 확보하는 것이죠. 그들은 돈을 한 곳에 묶어두는 것을 가장 큰 리스크로 여깁니다. 결국 핵심은 돈을 바라보는 관점의 근본적인 전환에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보관하는 대상이 아니라 나의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일해야 하는 자산 일꾼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자산 일꾼은 지금 시간당 최저시급도 받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누워 있습니까? 아니면 인플레이션이라는 언덕을 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며 부지런히 달리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합니다. 오늘부터 경제 뉴스의 헤드라인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금리 인상 발표가 단순히 대출 이자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을 넘어 내 돈의 가치와 안전자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